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두셔야 될 제도입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재소송 화해줘서 받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조항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가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전에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올렸었는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죠. 링크 타고 명도소송부터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때 잠시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재소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두셔야 될 제도입니다. 사실 변호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인데요. 변호사는 분쟁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죠. 임차인이 임료를 안 내야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나가달라고 명도소송을 하겠죠. 하지만 재소전 화해가 있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대인에게는 너무나 꿀팁인 재소전 화해가 무엇인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효력은 어떤지, 재소전 화해에서 놓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소전 화해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소전 화해니까 소 제기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화해하고 합의를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님 앞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화해 신청을 하고 재소전 화해 조서를 써서 성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재소전 화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안 냈습니다. 그 경우 임대인이 내 집이라고 들어가면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했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안 하면 머리 아파지죠.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인 경우 3기 이상 임료를 안 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명도소송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어가죠. 그런데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도 않으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속 손해가 늘어나죠. 하지만 재소전 화해를 해놓으면 명도소송에서 드리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재소전 화해조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도 작성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보통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낼 경우에 명도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재소전 화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으로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소전 화해를 작성한다. 내지는 그런 얘기 다 없이 그냥 재소전 화해 작성이 임대차 체결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차인도 이 영상을 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소전 화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절차 그거 봐도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잘 모르시고 뒤에 말을 거 유의점 빼먹기도 하고 무엇보다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시간 맞춰서 법원에 나가고 문구 작성하고 힘드시죠? 비용 얼마 안 하니까 변호사한테 맡기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비용 조금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던데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못하죠.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 가서 진술하거나 이런 소송 대리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선임하고도 각자 다 시간 맞추고 또 맞춰서 법원에 출석하느니 요즘은 재소전 화해가 저렴하니까요. 연락하셔서 변호사한테 문의하고 맡기시면 여러분들 임대인, 임차인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재소전 화해 조서 받게 됩니다. 대략적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소전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법원에. 신청서에는 다툼이 되는 취지, 원인과 사정 등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 건 혼자 잘 못 쓰시니까 변호사한테 맡기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잘 써서 법원에 내면 법원은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겠죠. 이것도 얘기해 드려야겠네요.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유의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소전 화해 조항 일반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조항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재소전 화해 조서 잘 받고서 강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 버렸거나 점유를 이전시켰으면 기껏 재소전 화해 조서 받고서도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뿐만이 아니라 재소전 화해를 할 때도 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의 조항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팁까지 말씀드렸는데 재소전 화해 조서 작성하신 거 신청서를 상대방한테 보내죠. 상대방한테 도달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심리기일을 지정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화해기일이라고 하는데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판사한테 나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가드리죠. 판사가 성립을 확인하고 재소정 화해 조서를 써주면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 챕터를 나눠야겠네요. 재소전 화해의 효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절차대로 해서 재소전 화해 조서를 관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명도소송 애써 길게 해가지고 낸 효력을 1일 기일로 재소전 화해로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재소전 화해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소전 화해 조서를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셔가지고 안 나가는 임차인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경우의 수를 나누죠. 재소전 화해가 성립된 경우,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재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끼리 작성하는 재소전 화해, 이에 따른 재소전 화해 조서는 불성립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하기로 해서 같이 나간 거니까요. 때문에 보통 임대차 계약에서 재소전 화해는 임차인이 임차료를 안 냈을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임대차 계약 말고 다른 화해를 했을 때 소송하기 전에 한번 화해해보자 해서 했던 경우, 그 경우 불성립됐을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제기 신청은 화해조서가 송달되고 2주 내에 하셔야 됩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이전 이 영상 참고하시고,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재소전 화해, 변호사들은 구태여 의뢰인들한테 알리지 않는, 하지만 알아두면 임대인에겐 매우 꿀팁인, 그래서 어떤 경우 많이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에 여러 임차인을 상대해야 되는 임대인들이나 건물 관리인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 하다 보면 임차료 받은 거를 다 소송 비용으로 날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재소전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쓰고 재소전 화해 조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기계적으로 하게 되죠. 임차인이 임료를 주택 같은 경우 2기, 상가의 같은 경우 3기 이상 빌리면 바로 재소전 화해 조서 받아놓은 걸로 집행을 해버리죠. 재소전 화해는 명도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되므로 많이들 해놓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저희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들이 각각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 변호사도 저희가 구해서 같이 나가드리니까요.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십시오.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해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명도소송 할 필요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